안녕하세요. 서버리스로 만들기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김민준입니다. 발표를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서버리스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쉽게 돈 벌기 위한 트릭?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많은데 아닙니다. 서버리스는 말이죠. 개발자가 도메인 로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선택지인데요. 근데 이제 적절한 상황에 곁들여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서버리스를 남용하게 된다면 최근에 올라왔던 아마존의 블로그 게시글인데 서버리스 기반의 아키텍처를 전환해 모놀리스로 전환했더니 비용이 90%가 줄었다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가 뜨고 기사를 읽지 않은 사람들은 댓글을 남기면서 역시 서버리스 쓰면 안 돼라고 들 했는데요. 잘 읽어보면은 서버리스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애초에 구조가 서버리스를 사용하면 안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동영상이 멈추거나 손상된 경우를 분석하는 도구를 중간중간에 계속 끼워 넣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용량이 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서버리스로 요청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병목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에요. 모놀리식 아키텍처로의 전환은 불필요한 통신과 네트워크 사용을 없애면서 비용을 90%나 절감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보면은 서버리스의 문제가 아니라 아키텍처의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사용한 서버리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서버리스 히어로로 계신 상현님의 발표 자료 중에서 가져온 건데요. 빙글이라는 서비스가 EC2 기반의 서비스였다가 상현님이 CTO로 들어가고 람다로 옮기면서 AWS 비용이 90% 이상 절감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보면 굉장히 상반된 그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서버리스는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됐고 하지만 서버리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저희 스터디원들은 서버리스가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리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자료로는 유튜브 강의를 봤는데요. 이 강의 자료를 선택할 때까지만 해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최신 자료였고 강사가 한국인이었고 또 강사분께 직접 연락도 할 수 있어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로 디커플링입니다. 긴밀한 결합을 느슨한 결합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이 디커플링을 배우면서 아마존 SQS를 배우고 그 아마존 SQS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영상으로만 배우고요. 실습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마존 SNS를 배웠습니다. 이 또한 아키텍처를 영상으로만 배웠고 저희는 어떻게 이 아마존의 서비스가 활용되는지를 눈으로 봤습니다. 결국 그 두 개를 배워서 팬아웃 아키텍처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팬아웃 아키텍처는 메시지나 작업을 여러 프로세스 또는 서버로 동시에 분산하는 구조로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잘 어울리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인데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배웠는데 AWS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우의 이벤트를 감지해서 아까 말했던 서비스들에게 전달해서 람다를 실행하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든지 하는 그런 이벤트 버스입니다. 꼭 이벤트 브릿지로만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트레일의 API 콜 via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걸 사용해도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이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벤트 브릿지로 넘겨서 이벤트를 띄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클라우드 워치로도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로그 매트릭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쌓이는 중간에도 계속 그 이벤트를 감지해서 전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실제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키텍처가 다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데모가 있었는데요. S3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람다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해봤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미지 리사이징을 할 수 있는 API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는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라는 서버리스를 사용한 프레임워크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배웠는데요. 이런 식으로 야무를 작성해서 서버리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이를 통해서 서버리스 기반 채팅을 만들었는데 이건 강사분께서 야무를 다 정의해 주셔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진 알림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지진이 갤러리라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글을 올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글을 주기적으로 크롤링하면서 게시글이 많이 생성되면은 알림이 그 지진이 왔다고 이메일을 주는 서비스였어요. 이게 좀 서버리스랑은 상관없었는데 노드.js에서 퍼피티어라는 그런 헤드리스 브라우저를 사용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재밌는 실습이었습니다. 실습이 성공했고요. 다음은 이벤트 매칭 규칙에서 배웠는데 이벤트 브릿지를 좀 심화해서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C2가 시작했을 때 알림 이메일을 받는 거랑 라지 이상의 EC2 생성 시 자동으로 정지하는 그런 것도 배웠습니다. 당연하게도 람다에 대해서도 깊게 배웠고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도 깊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서버리스 기반 웹 앱을 만들었는데요. S3에 정적인 사이트를 올리고 모든 API 로직을 서버리스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이슨 웹토큰을 배우게 되는데 배우게 된 이유가 정통적인 세션 방식은 서버리스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JWT를 알아야지 그 서버리스 기반의 환경에서 로그인을 만들기 쉬웠고요. 그리고 DB로는 오로라 서버리스를 배웠는데 오로라라는 아마존의 서비스를 그냥 서버리스로 구현한 그런 DB입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AWS 시크릿 매니저로 보안 정보를 AWS 안에서만 관리하게 됐고 이것도 결국 서버리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로 회원가입 로그인 API를 만들었었고 아키텍처는 이렇게 짰고 지금 보면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랑 클라우드 포메이션 전부 다 YAML 파일로 올려야 되는데 강사분이 짜준 YAML 파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나서 로그인 어플과 CI/CD를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게 로직이고 이게 인프라입니다. CI/CD를 적용할 때는 코드 서비스로 불리는 것들을 사용해서 CI/CD를 적용했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서버리스 로그인 앱에 CI/CD를 적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스텝 펑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동으로 먹이를 급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자세하게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그 스텝 펑션을 보면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AWS의 모든 리소스를 서로 연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는 어떤 방법으로 이 강의를 학습했냐면요. 주 1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발표 인원을 당일에 랜덤으로 추첨을 했으며 모든 목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그 자료는 노션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진도는 다 나갔지만 중간에 갑자기 강사님께서 강의를 몇 개 숨겨가지고 못 본 것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중간에 피드백을 받아서 다른 강의를 하나씩 껴놓거나 그렇게 대처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강의도 많았는데 강사님께서 짜둔 YAML이 틀리거나 아니면 오래된 버전이면은 저희는 진행할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AWS 안에서의 서버리스라는 큰 주제를 넓게 둘러봤고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서버리스라는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서버리스 아는 척 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핥아먹기 성공했고요. 더 나은 다음을 위한 해고를 해보자면 우선 오프라인이었던 점과 강의와 병행한 실습이었다는 점은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아온 내용 공유하는 것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의 자료가 기대랑 많이 달랐고 AWS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좀 아쉬웠고 뭔가 강의가 전체적으로 솔직히 좋았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희가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저희는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최신 자료이더라도 좋은 자료는 아닐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료를 찾을 때 시간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공부하면서 못했던 실습들을 시간이 되면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발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큰 힘이 되는데요. 그 선택지에 서버리스를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